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강제입니다. 오늘은 현대건설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사업보고서 부분에 보면은 201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현대건설의 사업보고서를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 현대건설은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박동욱 대표이사님이 이제 담당해서 경영을 하고 계시고, 종로구 율곡로 75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부터 보면 연결대상 종속회사라고 해서 이 사업보고서에서 연결 실체, 그러니까 현대건설과 하나의 회사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의 목록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제일 큰 회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자산총액이 한 6조 정도 되고, 그 외에는 현대스틸산업이 자산총액 5천억, 그 외에 뭐 4천억대 도시개발 에너지 이런 회사도 있고, 송도 랜드마크 시티라고 해서 3,500억짜리 송도에 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건설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에코시티, 그 다음에 해외법인은 칠레, 여기 보면 뭐 어떻게 이런지 잘 모르겠지만 이 회사도 자산 규모가 한 2천억 정도로 해외법인 중에는 굉장히 큰 편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 연결대상 회상 중에서 이제 주요 회사들의 주요 재무 현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시면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6조로 가장 큰 회사다라고 했고, 매출도 한 6조 8천억 정도로 제일 큰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특이한 회사는 현대 에너지가 완전 자본 잠식으로 한 마이너스 840억 정도의 자본 잠식에 빠져 있고 계속 단기순 손실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 곳이 이제 돈 먹는 하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그 외의 회사들로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외에 뭐 홍도 랜드마크 시티도 단기순 이익을 내고 있고, 뭐 다 단기순 이익 내고 있어서 여기 요 정도는 뭐 미미하니까 무시하고, 그 외에 좀 건전하게 다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부분은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현대건설이 돈을 빌려가서 얼마나 잘 갚을까에 대해서 말을 하는 부분이고요. AA-면은 뭐 아주 우량한, 그래서 뭐 당분간 몇 년 내에는 절대 돈을 떼먹을 일 없는 아주 믿을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넘어가서 배당에 관한 사항 부분 보면은 최근 3, 4학년도 배당에 관한 사항에서 배당금이 주당 한 600원, 보통 주기준, 우선주는 한 650원 이렇게 줬었고, 이게 2019년이거든요. 2018년, 17년 대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배당이 17년, 18년 동일하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보통 주기준 1.4%, 우선주 기준 0.5%. 우선주가 배당을 더 주는데 수익률이 더 낮은 거는 우선주 주가가 좀 이상하게 급등해 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고, 1.4%면은 배당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뭐 많이 주는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배당으로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넘어가서 로마치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에 왔습니다. 사업의 내용에서 사업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이 회사는 크게 4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기타를 빼면은 3가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토목 부문은 현대건설, 현대 엔지니어링, 스틸 산업 이런 데서 하고 있고, 보면은 주요 생산 및 판매 제품 유형이 터널, 교량, 도로공, 어쨌든 뭔가 좀 인프라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여기 토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주요 고객은 정부인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이런 곳에서 현대건설에다가 뭐 도로 지어줘, 아니면 터널 뚫어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현대건설이 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 이거는 흔히 말하는 뭐 아파트나 빌딩 이런 것들을 짓는 걸 말하는 거겠죠. 보면은 공공건축물 및 초고층 빌딩, 아파트 이런 것들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LH에서는 아파트를 의뢰할 거고, 시행사 조합에서도 역시 아파트를 지어달라. 그 조달청에서는 뭐 역시 아파트일 수도 있고, 그 외 공공건축물 뭐 그 뭐라 할까요? 뭐 구청, 시청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오피스 빌딩, 여기 보면 송도 랜드마크 시티에서는 랜드마크를 짓겠죠. 그러니까 랜드마크 시티겠고, 이게 아마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에서 하고 있고, 해외법인 우시라는 곳에 있는 해외법인도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트는 이제 석유화학, 담수, 신산업, 뭔가 좀 기술력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공장들을 말을 하는 거고요. 송변전시설, 전기공사, 원자력공사, 원전, 카타르 맞나? UAE의 그 원전도 짓는 것도 현대건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뭔가 좀 기술력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크게 지어야 되는 그런 공장 플랜트들을 이제 플랜트 사업이라고 하고, 역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드리스트 중동의 엔지니어링 앤 디벨롭먼트라는 법인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하면은 역시 중동이니까 이런 법인들이 주요 계열사로 등장하는 거죠.
보면 아람코는 이제 중동의 사우디의 국영 석유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석유 회사에서 석유를 캐서 석유 화학 설비도 설치할 때 현대건설에 의뢰를 하면은 현대건설이 석유화학 공장을 아주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국전력이 뭐 해외 사업도 하고 국내에서도 송변전, 전기공사 이런 것들을 현대건설에 지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현대건설이 지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부분은 뭐 쭉쭉쭉 있는데 좀 특이한 게 축산업을 해요. 축산업, 현대서산농장이라는 곳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어서 뭐 현대건설이 뭐 농장, 소도 기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사업 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 부분을 보면은 이제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요게가 이제 세 개가 메인이고 기타 부문이 있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매출 부문을 보면은 이제 건축, 주택이 가장 커요. 8조 2천억 정도 되고 토목이 3조, 플랜트 5조 정도로 8대, 3대, 5 이렇게 매출 비중이 나눠져 있는데 이익 부분을 보면은 이제 1조 2천억이 주택, 그 다음에 토목은 1천억, 플랜트는 2,600억 정도라서 한 12대 1대 2, 뭐 이렇게 봐서 보면은 835였는데 12, 1, 2 그러면은 뭔가 이익 비중으로 봤을 때는 건축 주택 부분이 대부분을 벌어주고 있고 매출 부분은 뭐 그렇게 막 크게 막 한 군데로 쏠려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꾸로 말해보면은 토목과 플랜트는 매출은 뭔가 많이 나지만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저마진 사업이고 건축 부문에서 돈을 대부분 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매출 총이익이 총 1조 7천억인데 그 중에 1조 2,500억을 주택, 건축 부분에서 벌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토목 플랜트 부분 안 해야 되는 산업은 아닌 게 결국 돈을 벌고 있으니까 뭐 하면 좋기는 좋은 거죠. 다만 매출 대비 이익 비중이 좀 낮아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산업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대비로 보면은 이게 전기가 2018년이거든요. 2018년에는 토목 부분은 거의 뭐 처참했습니다. 돈을 뭐 100억, 240억이네요. 240억 정도 벌어서 뭐 그렇게 돈을 못 번 그런 사업이고 건축 주택 부분이 역시 좀 돈을 많이 벌었던 1조 이상 벌어줬던 그런 사업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지역별 부분을 보면은 국내 그리고 해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국내 부분이 이제 매출이 한 10조,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 한 1조 이 정도 되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는 뭐 매출 합쳐서 한 6조, 7조 이 정도 되고 요 기타까지 합치면 7조쯤 되겠네요. 그리고 유형자산도 합쳐봐야 뭐 여기 한 900억 해서 한 1,800억 이 정도, 요까지 하면 한 2,000억 이렇게 차지해서 대부분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 현대건설이 뭐 해외 플랜트 이런 것들로 홍보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돈은 국내에서 많이 벌고 있구나. 그래서 앞에 거랑 조합해보면 건축 주택 부분과 국내 부분에 좀 많이 치우쳐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매출에 관한 사항이라는 표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제 국내 해외로 분류를 하고 또 이렇게 세계 사업 부분과 기타 부분 이렇게도 분류를 해서 다시 한번 뜯어보면은 이제 건축 주택 부문이 매출이 가장 크고 7조 6천억과 해외 5,600억이고 여기 비중도 43% 요게 제일 크죠. 이거 2018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토목과 플랜트는 이제 해외 부분이 더 커요. 매출 비중이 여기 1조 2천억, 1조 8천억, 9천억 이렇게 되니까 해외가 토목이 더 크고 플랜트 전력 부분은 국내는 거의 없고 대부분 해외에서만 한 4조 4천억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매출 비중을 보면은 뭐 여기도 좀 큰 편이긴 하지만 아까 앞에서 봤듯이 여기는 수익성이 좀 낮다. 그래서 조금 저마진 사업 부문이고 토목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여기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현대건설의 수주 현황이라고 해서 수주가 엄청 많거든요. 뭐 기타 등등 해서 엄청 블라블라블라 많은데 제가 다 기타로 묶어서 잘라버렸고 여기 보면은 주요 좀 큰 것들만 제가 가져와 봤어요. 힐스테이트는 뭐예요? 아파트겠죠? 뭐 리버시티라는 여기 아파트를 짓고 있는 공사인데 아파트 엄청 많이 짓나 봐요. 2018년 착공해서 20년 7월에 완공된 것 같은데 요거 한 1조 4천억 정도의 사업 규모고 그 다음에 개포 8단지, 서울의 이제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여기 아파트 짓는 거겠죠, 여기도 이제 사업 규모가 1조로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원자력 1, 2호기, 여기도 설비 공사를 하는데, 요것도 한 8천억. 그 다음에 둔촌동,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 것도 공사 규모가 7천억으로 아주 뭐 아파트가 상위 프로젝트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해외에는 이제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자력 건설 공사를 2010년에 수주받아서 20년 지금 완공했거든요. 사업보고서는 19년 말이라서 지금 이거 아직 완공 안 된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20년 말에 완공을 했고, 이 UAE에서 지금 뭐 건설 공사를 잘해서 총 3조 8천억 규모의 공사를 완공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뭐 정유 공장, 이라크에도 정유 공장, 이런 석유화학 설비들도 설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플랜트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1조가 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엄청 많고 총 합쳐서 한 36조 6천억 이 정도를 수주를 했고, 다만 공사 기간이 좀 10년씩 막 걸리는 게 많아서 좀 긴 편이고, 국내는 좀 짧게 2, 3년 만에도 끝나는 게 많다. 요거 원자력은 좀 기네요. 그 다음에 대부분 한 2, 3년 정도 안에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계약 잔액 부분이 이제 국내는 한 26조 정도 남았는데 해외는 8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총 수주액은 뭐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워낙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해외는 이제 총 수주 잔액 대비 계약 잔액은 얼마 안 남아 있어서 현대건설이 국내 사업에 좀 많이 치우쳐 있다. 해외 사업은 생각보다 별로 돈을 뭔가 뭐랄까요, 매출도 별로 안 나고 수익성도 별로 안 날 그런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네, 넘어가서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주요 종속회사였죠. 아까 주요 종속회사였기 때문에 이 회사의 그 수주 현황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여기 개포동에, 여기도 이제 개포동에, 서울 개포동에 뭔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 같은데 한 6천억 정도 규모가 되고, 그 다음에 현대케미칼 공장을 짓고 있네요. 여기도 6천억. 진주 초장지구에 여기도 공동주택이면 아파트겠죠. 이것도 한 3천억 정도로, 현대 엔지니어링도 역시 국내에서 아파트 위주로 짓고 있고, 총 수주 잔액은 한 21조 정도를 수주해서 한 6조 정도 수주 잔액이 남았고, 아니네요. 27조 수주에서 10조 정도 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는 인도네시아 RDMP 발리팍판, 요거는 아마 정유 설비일 겁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에너지 관련된 석유를 정제하는 그런 정유 설비고, 그 다음에 여기 에탄크래커면 석유화학 설비 이런 것들이고, LNG 임포트는 뭐 천연가스 수입하는 그런 터미널 설비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도 한 조 단위 이제 수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해외는 한 총 수주 잔액이 37조, 그 다음에 계약 잔액이 한 11조 정도로 현대 엔지니어링은 계약 잔액이 해외가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현대 건설은 국내 건설 위주, 현대 엔지니어링은 해외 플랜트에 조금 더 뭔가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연구개발 활동 비중을 보면은 그 연구개발 비용이 계속 늘고 있어요. 요렇게 계속 늘고 있죠. 얼마죠? 이거 1140억, 그 다음에 1370억, 1720억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고, 매출 대비 비중도 늘고 있어서 이 회사가 건설업체, 시공업체지만 뭔가 건설 관련 기술에 또 굉장히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구나. 그래서 미래를 아주 잘 대비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로마트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 보면 이제 재무제표 부분이 나오는데, 보시면 3개는 재무제표에서 자산 총계는 18조 규모로 꾸준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부채도 한 10조, 9조 7천억, 9조 5천억 규모로 약간씩 줄고는 있지만 뭐 크게 변함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본은 8조 4천억, 8조 3천억, 8조 7천억 역시 왔다 갔다 이렇게 뭐 그렇게 3개년 동안 큰 변화 없이 뭐 현상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부문은 뭐 16조 8천억, 16조 7천억, 17조 2천억 뭐 역시 왔다 갔다 19년 장사 좀 잘 된 것 같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거꾸로 9,800억 벌다가 8,300억 줄었다가 8,500억으로 약간 늘어난, 뭐 17년보다는 안 좋지만 뭐 그렇게 뭐 많이 나빠진 건 아닌,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런 재무 상태표도 그렇고 손익계산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이고, 이때는 뭐 일시적으로 뭔가 손실을 인식한 게 있었는지 당기순이익 좀 작지만 5천억대 당기순이익도 유지하고 있어서 뭐 3개년 동안 뭐 그저 그렇게 크게 튀지도 않고 크게 뭐 내려가지도 않으면서 아주 현상 유지를 잘하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연결 재무제표 주석 부분에 보면은 뭐 볼만한 게 몇 개 있긴 한데, 종속기업 현황 부분을 제가 먼저 가져왔어요. 종속기업이 32개 회사가 있고, 그 뭐 주요 회사는 아까 말했듯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있어서 지분율 38.62%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결국 현대 건설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별표 1번을 보면은 현대 엔지니어링은 특수관계자인 다른 투자자와 약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현대차그룹의 계열사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그룹의 뭔가 특수관계인들이 나눠서 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최대 지주주인 현대건설의 연결법인으로서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현대그룹의 정의선 회장 이런 분들이 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을 나눠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액주주 지분은 한 10%밖에 안 되고 대부분 특수관계인들이 지분을 가져서 90%를 현대차그룹에서 지배하고 있어서 사실상 현대차그룹의 그런 연결대상 회사로 볼 수 있는 거고 현대건설의 연결대상 회사로 좀 편의상 분류를 해둔 상태다. 그래서 지분 38.62%지만 실질적으로 현대건설과 동일한 회사로 봐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현대스틸산업, 뭐 대부분 회사들은 다 지분 100% 가까이 가지고 있고 현대에너지 부분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하여 종속기업을 분류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회사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어차피 자본 잠식 회사거든요. 그래서 매출이나 뭐 이익 규모에서 그렇게 막 중요한 회사는 아니다. 뭐 어차피 돈을 까먹기만 하지 이렇게 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산업은 아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그러니까 종속기업은 아니지만 지분법으로 분류하는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분율 상으로 이렇게 쭉 표시를 해놓고 장부금액 큰 게 여기 백스코,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봉담 여기도 있고 여기 어디죠? 동북선 도시철도 이렇게 세 가지가 좀 큰데 요거는 뭐 동북선 도시철도 뭐 동북선 관련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여기는 힐스테이트 봉담 요거는 아마 뭐 부동산 관리업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인 거 보니까 뭐 임대주택 이런 게 아닐까 뉴스테이면 임대주택 맞죠? 임대주택을 하는 그런 부동산 법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서 지분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임대를 하는 주택 임대를 하는 그런 사업 부분인 것 같고 백스코는 뭐 부산에 있는 그 백스코 맞겠죠? 여기 뭐 그 컨벤션 센터죠. 컨벤션 센터 임대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관리업도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장부 금액을 봤을 때 한 100억대 정도라서 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서는 큰 회사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주요 관계 기업의 재무 상태표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백스코 같은 경우에 매출이 한 320억, 근데 영업성이 마이너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한 10억. 그래서 뭐 아주 미미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경남 하이웨이, 울산 하버브릿지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당기순이익 여기는 뭐 마이너스 100억, 마이너스 80억, 마이너스 40억, 마이너스 60억. 그래서 뭐 돈이 뭐 벌리는 사업은 별로 없고 대부분 돈 까먹기만 하는데 그게 다 미미하다. 그래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로마자 7번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주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현대건설이라는 회사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이런 회사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특수관계인 지분 다 합치면은 한 34.92% 정도의 지분을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5% 이상 주주 부분도 왔는데요. 이 세 개 회사는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들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나 등장하는 우리의 국민연금공단이 11%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차 그룹에 이은 2대 주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주조합도 뭐 약간 가지고는 있네요. 근데 뭐 0.00% 정도의 아주 미미한 지분이고 그다음에 소액주주, 우리 같은 소액주주분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고 99.99%의 주주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지분은 한 57.25% 정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마자 8번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보면은 이제 이 회사는 건설회사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한 6,300명 정도 되고 그다음 평균 근속연수는 13년으로 꽤 긴 편입니다. 역시 역사 긴 기업이다 보니까 근속연수 좀 긴 편이고 토목 부분이 좀 많이 길고 건축 부분 남자분들도 많이 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플랜트 부분의 여사원분들은 뭐 힘든지 금방금방 퇴사하시는지 어쨌든 좀 유난히 짧은 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특별한 점은 없고 이제 지원 직군의 연봉이 제일 높은 게 좀 특이하고 연봉 1억 정도로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 연봉은 한 8,300만 원 정도로 이제 8천만 원대 평균 연봉을 보여주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소속의 근로자는 당연히 이제 건설회사다 보니까 좀 외주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파견직 같은 형태로 한 15,000명 정도가 현대건설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대건설 사업보고서를 읽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